음식 맛이 또 끔찍해 너무 불행하면 즐기기가 힘들어 결혼은 실수였고 이 집에 태어난 것은 또 다른 실수처럼 집에 아픈 사람이 2명 있는 것 같아 남편이 나를 볼 때마다 불평만 한다. 그의 말이 아픈 부모님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클로이입니다. 저는 34살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29살에 친구를 통해 만났고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31살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연달아 병에 걸린 남편 샘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뒤처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 얘기는 6살이 지나서부터 시작했어요. 몇 달 동안 데이트를 하고 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상보다 나에게 더 친절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엄마는 우리 엄마처럼 결혼식 계획을 도와주셨고 정말 감사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그분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건 생각도 안 나요. 사실 커피 맛이 너무 좋아서 정말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덕분에 커피도 좋아했고 저도 그래요. 아버지 덕분에 가끔은 제가 직접 다양한 종류의 원두를 블렌딩하기도 했어요. 커피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커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언젠가 아버지와 함께 카페를 열고 싶었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열정을 잃었지만 시아버지가 마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만드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때문에 가끔 울기도 하는데 남편 샘은 커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인스턴트 커피인지 원두로 만든 커피인지도 구분하지 못해요. 항상 인스턴트 커피가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해요. 나는 요리를 좋아하지만 샘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해 그는 절대 내 요리를 칭찬하지 않고 모든 음식의 맛이 생각하지만 시어머니는 나와 함께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행복합니다. 나는 항상 그녀의 클로 같은 딸과 함께 요리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요리법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 정말 고마워요. 매일 같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샘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가 한 일을 항상 고맙게 여겼어요. 그래서 메리의 삶은 좋았지만 2년 전에 시어머니는 아프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쉬어야 했어요. 시엘 미안해요. 오늘은 몸이 좋아져서 집안일 좀 도와드릴게요. 가끔은 좀 쉬세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K 엄마는 집안일 정말 잘하는 셈. 그런 말은 하지 마. 클로가 매일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냐. 시엘이 있으니까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 남편 부모님을 모시는 게 고마운 일이지 힘들지 않아.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아프신 후 샘이 나를 고마워하지 않는 게 샘은 집이 우울하다고 투덜대기 시작했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낮에는 일을 더 많이 했다. 그 후 나는 그와 대면했을 때 그의 옷에 향수가 남아있고 다른 의심스러운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람을 피웠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일찍 집에 와서 일을 돕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갔던 술집에서 그녀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무의식에 충격을 받았고 그 사람이 바람을 것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변명은 내가 집과 그 사람의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고 좌절했지만 시아버지는 정말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미안하다는 듯 샘을 꾸짖더니 미안하다고 매덕에 다시 바람을 피울 것을 약속해서 이혼하지 않기로 했지만 솔직히 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아픈 시어머니를 두고 가는 게 더 걱정됐다. 샘이 엄마를 돌본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아직도 일하시는 시아버지가 혼자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시아버지가 65세가 되셨을 때 은퇴한 날 바로 퇴직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연금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샘은 아버지의 연금 중 일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연금은 먹고 벌겠다고 했는데 왜 그동안 시어머니를 돌보고 같이 살며 참았느냐고. 무슨 소리야. 엄마를 돕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같은 집에 사는 것만으로는 그녀를 돌보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샘의 나쁜 말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연금을 받기 위해 바람을 피우고 있을 때만 미안하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나는 더 부유한 여자와 결혼했어야 했습니다. 결혼은 실수였어. 그만해. CL 잘해줬어. 닥쳐. 우리 엄마는 귀찮기만 해. 어떻게 엄마 얘기를 그렇게 하냐. 이 집은 너무 슬프다. 난 쓸모없는 아내와 지루한 아빠와 귀찮은 놈과 같아 있어. 엄마 시아버지가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샘이 말을 안 들어서 주말에도 일을 더 시작했어요. 전처럼 또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가 넘어졌어요. 정원을 가꾸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침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시댁 식구들을 것도 힘든데 저를 잘 챙겨주고 항상 미안해 보여서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샘이 그러지 않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혈연관계도 아닌 저 대신 친아들이 돌봐주면 시댁 식구들이 더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샘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는 없나요? 왜 제가 그 사람들이 너희 부모님이 아니어야 하겠습니까? 내 것은 적어도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는 없나요? 나는 나쁜 아내와 갇혔고 이제는 부모와도 갇혔습니다. 쉴 틈이 없어요. 나는 내 시댁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아들을 낳은 패자 샘이 밥을 먹고 바람을 피우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직 남아있지만 시댁 식구들이 아프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 내가 가면 샘이 그들을 방치할지도 모른다. 그 사람과 계속 결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댁 걱정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샘이 이랑 크리스마스에 하와이에 간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크리스마스에 하와이에 갈 거라고요. 저는 휴가를 SAT 기숙사에서 보내지 않을 거예요. 화창한 하와이에서 휴식이 필요해. 여기 머물면서 부모님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지 않니? 절대 누가 여기서 휴가를 보내고 싶어 하겠어. 내가 같이 가는 사람은 내 상관이 아니야. 여자야 닥쳐. 왜 신경 쓰는데? 당신은 저번에도 그가 바람을 피웠을 것이라는 모든 것을 부인했던 것과 알고 나서 놀라지는 않았지만 샘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샘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가 나를 그의 아내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해요. 끊임없는 즐거움은 필요하지 않지만 샘 결혼하면 최소한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부모님을 모시러 온 것뿐입니다. 하녀님 그렇게 느끼면 이혼하자. 특히 귀찮게 마세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일이나 하세요. 이 이후로는 그 사람과 계속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과 이혼하고 떠나도 괜찮아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지만 이제 시댁 식구들이 둘 다 반신반의하고 있어서 버릴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돌보는 것도 힘들고 만약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양시설에 넣어도 떠난다. 둘 다 바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비싸다. 일을 해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 인생도 생각해보면 정말 걱정스럽긴 한데 결국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샘이 걱정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군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한 짓은 미안해요.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할 일을 하세요. 그렇죠. 클로 당신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냥 떠날 수는 없어요. 뭐든 샘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우리 시부모님은 자신의 건강보다 나를 훨씬 더 걱정해 주십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지고 가만히 있는 동안 남편이 별것 아니라는 듯이 자기 일을 떠들고 있다. 그 사람이랑 또 사귄다. 늦게 돌아올 거야. 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보다 내 얼굴을 보는 것보다 알겠지만 바람을 피우고 있고 당신은 여전히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신은 그 불륜을 승인한 것과 같지만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당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 혼자서는 못 살아서 날 붙잡고만 있는데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너무 한심하다.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남편은 내 눈물만 보면 웃기만 한다. 더군다나 이런 모습이 가슴 아프다. 내가 뭐 하는 걸까? 시댁 식구들이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 계속 사과하는데 그런 모습도 괴로워요. 어쩌면 내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남편이 부모님을 너무 의지하는데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떠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남편이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난 젊은 여자가. 좋아 응 근데 가사 도우미로 여기 있으면 돼. 즉 여기에서 공짜로 살게 될 테니 그 사람이 서명한 이혼 서류를 내 앞에 놔둔 게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해. 물론 나는 그가 제안한 대로 가사 도우미가 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그의 아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무례하게 대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편은 내가 자기 부모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말을 너무 과감하게 하니까 더 화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잘 처리해. 알았어. 다음날 아침 남편은 내가 떠나도 기분 좋게 하와이 여행을 떠났다. 시댁에 있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사람 없이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했지만 그 사람 없이는 하루가 아무 불평 없이 평화로웠고 우리 셋은 최종 가속도 V를 보면서 웃으며 함께 크리스마스 저녁을 즐겼습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걸 알면서도 이렇게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었는데 에서 크리스마스 노래가 들려와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시작해보세요.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침대에 앉으셨어. 알았어 가자 알았어. 시어머니가 재빨리 대답하셨다. 일어섰어. 무슨 일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CL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허리 괜찮니? 기분 어때? 서로를 바라보며 웃더니 아빠가 12월 30일에 놀라운 소식을 주셨어. 남편 샘이 여행해서. 당황해서 전화했어. 야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엄마 아빠 연락이 안 돼. 내 부모님은 크리스마스 준비하느라 쉬고 계셔. 어디로 데려갔어? 납치했어. 절대 갈 생각이 없었어. 쟤네는 움직이지 못할 터인데 묻지도 않고 데려갔어. 쟤네는 알아서 잘 돌아다니는데 뭐. 크리스마스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시아버지가 놀란 내 얼굴을 보고 일어서셨어. 이제 때가 됐다고 시아버지가 그러셨어. 6개월 사이에 허리 통증도 낫고 시어머니도 좋아지셨는데 샘의 못된 때문에 시아버지가 계획을 세워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샘은 대학 졸업 후 큰 회사에 취직한 이후로 더 거만해졌고 종종 늦게까지 집에 남아 있었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와 결혼할 때 싱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해결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그의 엄마가 아프자 그는 그녀를 돌보지 않고 나를 속였습니다. 그는 미안한 척했지만 그의 아버지의 은퇴가 가까워지자 그의 아버지는 뭔가 옳지 것을 감지했습니다. 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의 탐욕을 보여주기 위해 연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가짜였지만 샘이 연금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실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았다는 것을 장인의 의심으로 확인했지만 샘이 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샘이 저와 엄마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더라면 연금 없이도 나누어 줬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시아버지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을 때 샘이 말했다면 이제 넌 집만 될 뿐이야. 그 사람 아빠가 샘을 더 이상 아들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부모님은 속인 것처럼 행동하고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 그동안 나한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말했어. 강제 판매 사인을 봤어. 우리 집에 왜 거기 있었는지 의미가 꽤 명확했어요. 시간을 마세요. 우리 집이 매물로 나왔죠. 우리는 이사를 나갔죠. 제가 이것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죠.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저축한 돈으로 새 집을 샀다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오래된 집은 부동산 중개인이 팔기로 되어 있었고 우리는 크리스마스까지 떠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아무데도 갈 수 없어서 어제까지 기다렸다. 샘이 여행을 떠날 때 크리스마스 노래가 흘러나오면 시아버지가 대해 농담을 하는 게 웃겼지만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나에게는 짐을 챙기는 일만 남았고 이사하는 사람들은 쉬었다. 이미 예약했고 28번째 아빠가 모든 것을 옮겼습니다. 샘이 스스로 모든 것을 원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연금에서 충분한 돈을 받았습니까? 집을 팔아서 얻은 돈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의 아들임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건 내 권리야.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시니까 상속권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기 전에 돈을 다 써버리겠다고 결심해서 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란 걸 알잖아. 그는 여전히 우리 아빠야. 그는 더 이상 내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이혼 절차를 시작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새 집을 사셨고 그것은 내 것이 될 거예요. 시아버지가 친절하게 제 이름으로 넣어주신 집은 증여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재산으로 처리하세요. 이번이 두 번째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부모님을 모두 버렸을 때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매일 저를 계속 학대하는 동안 저를 돌봐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고려하여 5년 동안 주부였습니다. 내가 우리 재산의 공정한 몫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시아버지가 이미 변호사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당신의 물건은 보관되어 있지만 변호사가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은 많지 않았으니 나중에 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가야 하는데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한테 좋은 집에서 집도 없이 하녀와 함께 살 거라고 말했어요. 안 그러면 당신은 정말 안타깝네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한다고 생각나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 들키지 않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남편. 출장 중에 하와이에서 그를 보았고 그의 회사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변호사가 내 전 남편이 만나고 있던 여자에게 연락한 후 그는 강등되었고 급여가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녀는 슬프게도 사라졌습니다. 내 전 남편은 계속 재결합을 요청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많은 돈을 썼고 그는 내 변호사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울면서 우리를 싶어요.